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농담처럼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꽤나 유력한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는 고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다 작가가 숨겨놓은 치밀한 곡선일지 아니면 독자들의 과대 해석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바로 해적왕의 종착지 라프텔의 위치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라프텔의 위치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고 오직 골디로저가 이끄는 해적단만이 유일하게 그 땅을 밟았습니다. 로저 일행은 그곳에서 세계의 모든 것을 목격하고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죠.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은 랩테일, 웃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극장판 스탬피드에서 연구 지침에 적힌 스펠링을 통해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장난에 주목한 새로운 학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라프텔은 바다 위가 아니라 해저에 존재한다라는 설입니다. 근거는 로저의 유언에 숨어 있습니다. 처형대에서 로저는 외쳤죠. 내 보물말인가 원한다면 주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여기서 그곳을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소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코라는 발음은 바닥이라는 단어와 동음이어입니다. 로저의 말을 비틀어 해석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다 밑바닥에 두고 왔다라는 중의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장난 아니냐고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만약 라프텔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평범한 섬이라면 800년 동안 그 수많은 해적과 모험가 중 단 한 명도 우연이라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기록 지침이 가리키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는 표류하다가 혹은 우연히 그 섬을 목격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 섬이 물리적으로 발견하기 힘든 곳, 심해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해저는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로저와 조이보이의 약속, 그리고 고대병기 포세이돈인 시라오시가 있는 어인섬이 바로 해저 1만 미터의 위치에 있죠. 어인섬은 붉은 흙의 대륙 바로 아래에 있는 구멍을 통해 신세계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만약 라프텔이 어인섬보다 더 깊은 심연 혹은 어인섬이 품고 있는 어떤 비밀 공간에 위치한다면 이는 조이보이의 약속의 땅이자 루피가 언젠가 멸망시킬 것이라 예언된 어인섬의 운명과도 직결됩니다. 그랜드 라인의 최신부, 바다의 밑바닥, 그곳이야말로 아무도 찾지 못한 꿈의 섬이 잠들어 있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고찰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루루시아 왕국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전개에서 우리는 이모라는 존재가 마더 플레임을 사용하여 루루시아 왕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섬 하나가 통째로 소멸하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만이 남았죠. 오로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루시아라는 나라 따위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이 대사 단순히 존재를 말살했다는 은유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팩트 그 자체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현재 원피스 세계의 해수면 상승 이슈를 가져와야 합니다. 베가펑트의 방송을 통해 우리는 고대병기가 사용될 때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대량의 병기 사용으로 해수면이 지금처럼 상승했다면 필연적으로 바다 어딘가에는 NES 로비나 루루시아 왕국처럼 거대한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어야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질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부피가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세계 지도에는 NES 로비의 구멍 외에는 눈에 띄는 거대한 구멍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뚫린 구멍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이론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과거에 뚫린 구멍들을 인위적으로 메운 땅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 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루루시아 왕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루시아 왕국은 과거 고대병기에 의해 생긴 구멍을 흙이나 암석으로 메워서 만든 인공대지 위에 건국된 나라이기에 이모의 공격으로 집안이 무너지자 다시 원래의 구멍 형태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섬뜩한 해석입니다. 오로성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땅 자체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 인공적인 간척지였음을 암시하는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와노쿠니를 둘러싼 거대한 벽이나 세계를 일주하는 레드라인의 형성 과정 또한 인위적인 조작일 수 있다는 거대한 떡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의 행방을 쥔 열쇠, 불이상 천함의 정체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후보입니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혁명군의 드래곤, 전 로저 해적단의 스코퍼 가반, 혹은 엘바프에 있는 사우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의 상처라는 단어의 표기 변화에 주목한 독자들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룸바 해적단의 선장, 요키입니다. 1056화에서는 환호상이라고 한자가 섞여 표기되었지만 1081화에서는 히노키즈라고 가타카나로만 표기되었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를 두고 팬들은 추리합니다. 단순히 불의 대인 화상이 아니라 불꽃 모양의 상처나 문신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이죠. 실제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화상을 입은 캐릭터는 루피, 아오키지, 사보 등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굳이 불의 상처남이라는 이명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특징적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브룩의 옛 동료였던 유키 선장의 얼굴을 보면 눈가에 마치 불꽃 문양 같은 독특한 흉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반전시키거나 각도를 달리하면 가타카나 히로 보이기도 하죠. 요키는 컨벨트에서 병에 걸려 헤어졌지만 그의 생사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살아남아 위대한 항로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상상은 꽤나 낭만적입니다. 물론 스토리의 개연성상 드래곤이나 사우로가 훨씬 유력하지만 요키라는 잊혀진 캐릭터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이 내용은 오다 작가 특유의 의외성을 고려했을 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로드스타 섬에 대한 고찰입니다. 로드스타 섬은 기록 지침의 끝, 로그포스가 가리키는 최종 지점입니다. 많은 해적들은 이곳이 라프텔인 줄 알고 여행하지만 도달해서야 비로소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포네그리프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39년 전 로저 해적단 역시 이 섬에 도달한 최초의 해적단이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인 로드스타는 북극성, 길잡이 별을 뜻합니다. 라프텔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지침이라는 뜻이죠. 천룡인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한다면 그 위에 군림하는 이무는 부처를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일본 관용구의 신이시여 부처님이시여라는 말이 있듯 신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된 것이죠. 불교 설화에서 부처에게 5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점은 오로성의 설정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니코 로빈과의 평행이론입니다. 로빈은 악마의 아이라 불리며 자랐고 그녀의 능력은 꽃꽃 열매입니다. 이무가 머무는 곳은 꽃의 방이라 불리죠. 로빈이 바로크워크스 시절 처음 등장했을 때 나이를 묻는 질문에 굳이 16살이라고 대답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작가는 왜 하필 수많은 나이 중 16세를 강조했을까요? 최근 엘바프 편에서 사우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한 로빈의 눈매가 이무의 그 특유의 동공과 똑같이 묘사된 장면은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로빈의 기술 중 거대한 악마의 형상을 만드는 데보니오 플루르는 에그헤드에서 보여준 새턴성이나 이무의 괴물 같은 실루엣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로빈이 혹은 뒤의 일족이나 고고학자의 숙명이 이무라는 존재와 어떤 근원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무는 세계를 거부하는 의지 그 자체이고 로빈은 그 진실을 파헤쳐 세상에 피워내는 존재로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농담 같지만 묘하게 설득력 있는 5가지 파격적인 고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